오늘날 자연경관이 수려한 휴양 관광지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 그러나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고독한 빈궁의 유배지로서 자괴와 신음으로 뒤범벅이던 절망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반도의 많은 섬 가운데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추방 및 격리를 위한 최적의 땅으로 곽광을 받았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감금시켰고 유폐시켰던 유배의 섬 제주도. 오늘날 신혼여행지로 곽광을 받고 있는 제주도가 절망과 외로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땅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문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제죽은 조천읍 조천리. 조선시대 허름한 기아집 한켠에는 제주가 유배의 땅이었음을 말해주는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다. 옛날식 초가 그대로의 모습에 시멘트로 외형을 지탱하고 있는 초가의 벽에는 이곳이 한 유배인이 살았던 곳임을 알리는 동판이 붙어있다. 이승훈 선생님이 5월부터 10월까지 동판은 여기 이곳이 계셨네. 바로 90년 전 민족교육의 산중인 남강 이승훈이 유배 생활을 보냈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한 열 몇 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고요. 그때는 세상 모르는 때고. 우리 어머니 계시면 아시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방이 바로 이승훈이 거처했던 방이다. 방 한 구석에는 이승훈의 얼굴의 사진이 구의 글과 함께 붙어 있다. 남강 이승훈은 1911년 신민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이곳에 4개월 동안 유배되었다. 훗날 3.1운동의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은 제주도 유배의 마지막 인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때 어머님네 할아버지가 군수영감이라고 이제 낡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초가 역시 제주도 유배 문화의 마지막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유배지로 본격적인 역할을 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유배지로 제주도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원에 의해서였다. 1404년 원은 백백대자를 비롯하여 달달 진왕 등 원나라의 왕족을 제주에 유배를 보내게 된다. 유배의 섬으로서 이제 제주가 이제 주목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원 말기에 이제 양왕이라든가 백백태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제주에 유배되어지게 되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유배의 섬 제주라는 단초는 제주도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비롯된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본격적인 유배지로 역할을 한 시기는 조선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조선은 창건 이후 명나라 대명률을 본받아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 등 5형 제도를 두었다. 그중 유배 또는 기양으로 불리는 유형은 죄인을 먼 곳으로 송치하여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배는 유배지 관내 수령에게 유배인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일임하는 부처와 범죄인을 고향에서 천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환도, 유배인을 고향이나 멀리 떨어진 섬에 보내는 안치로 나누어진다. 조선시대의 유배지는 도서지방이나 내륙지방 모두가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 오면서 강화도와 흑산도, 진도, 완도 등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 등 전래고도의 여러 섬이 유배의 대상지로 많이 이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유배지로서 제주도가 주로 이용된 것은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래고도의 섬이었기 때문이다. 망망대해의 외로운 섬에다 재인을 격리시키는 것을 절도 안치라 하는데 유배영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벌이다. 유배 올 때 갓을 벗는다는 의미의 이름을 갖춘 관탈섬. 이 섬을 지나면서 유배를 실감케 한다는 뜻일 것이다. 유배인의 탐배는 대개 전라도에서 출발하고 소안도, 진도를 거쳐 전래고도의 섬 제주로 들어오는 것이 상례였다. 광획은 인조 반정으로 1637년 제주 유배, 송시열 기사 황국으로 1689년 유배, 신임 사화 규탄 상소로 유배, 김정희 윤상도 옥사 재론으로 1840년 유배, 최익현 계유 상수로 1873년 유배, 김윤식 민비씨의 사건으로 유배, 박영효 대신남살 음모로 1907년 유배, 이승훈 신민회 사건으로 1911년 유배, 제주의 마지막 유배인. 조선시대 제주도에 유배 온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200여 명이 됩니다. 그 200여 명 가운데 한 50여 명이 고위 정계기자 학자이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아주 각양각색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왕족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그 잡범들도 많이 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것 가운데는 과거 부정을 저질러서 온 양반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제주도 유배인들의 그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은 학자와 정치인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도에 유배된 사람들은 대략 200여 명. 유배인들은 대부분 이곳 화북포구를 통해 들어왔다. 주사 김정희와 면함 최익현 등도 이곳을 통해 들어왔다. 제주에 유배된 사람들은 조선 개국을 반대한 고려 공신에서부터 정치인과 학자, 왕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광해군과 인성군 등 왕족과 그의 가족, 외척들도 제주에 유배되었다. 북제주군 함덕해수욕장 부근의 강령계라 불리는 곳은 당시 신덕 왕후의 사촌인 전라감사 강령이 상륙한 포구라 전한다. 포구였는데 단기로 해서 조선시대 포구였던 강령계는 이미 매립되어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 강령계라고 그렇게 그러면 저기 다 매립돼 버린 거네. 전체 다 강령계라는 그 부분이 그 강령이라는 분이 제주도 오면서 함덕 포구로 해서 들어와서 이제 했기 때문에 강령계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구제도만 들었지 하나 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령이라는 그 묘소가 함덕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봉소동에 이제 그 강령 신천강씨 입도 좀 묘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강령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1402년 제주도 함덕에 유배되었다. 유배 생활 중에 소씨를 맞아들여 세 아들을 낳고 진천강 씨의 입도조가 되었다. 입도조란 바로 수령이 파견되던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의 하나로 제주도 이외의 진도나 완도 등에도 입도조가 존재한다. 어떠한 이유로 제주에 들어와 정착했던 간에 그 후손들은 제주에 최초로 정착한 선조를 입도조라 칭하였다. 유배인들은 소씨를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위 정객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제주 토착 세력들이 적극적이었던 예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유배인 가운데 제주 입도조가 된 사람들이 많다. 조선 개국을 반대했던 한천은 청주한 씨, 김만희는 김해 김씨, 이민은 경주이 씨 입도조가 되었다. 고부이 씨, 김해 김씨, 경주이 씨 입도조도 유배인이다. 우리 제주도의 입도 시조들 가운데는 이 유배인과 관련된 입도 시조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조선 개국에 반대해서 이제 제주도에 유배되어 왔던 그 한천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김만희,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청주 한씨의 이제 입도조가 됐고, 김만희는 이제 김해 김씨의 입도조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역시 조선 개국에 반대해서 유배되어 왔던 이미, 이분은 이제 경주 이씨의 이제 입도조가 됐죠. 다음에 이제 허손, 이분은 양천허 씨. 다음에 이제 변세청 같은 경우에는 원주 변 씨의 이제 입도조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화에 연루돼서 제주도에 유배되어 왔던 저쪽 그 대정 신도 쪽에 유배되어 왔던 이세번. 이 이세번은 이제 고부 이씨의 입도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제주에 유배되짐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제주에 계속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입도 시조를 이룬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3호로 관리되고 있는 북제주군 조천읍 연북정. 유배인들이 왕궁 궁궐이 있는 북쪽을 연모하는 애잔한 흔적이다. 이 같은 유배인들의 연모는 왕이나 동료로부터 다시 추천되기를 바라는 절실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유배령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정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사면 석방되거나 타지로 옮겨졌다. 특히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제주의 유배인들에게 있어서는 북에서 오는 소식만이 유일한 희망일 뿐이다. 제주에 유배온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그래도 관직에 되게 있었다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찍히면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무슨 형벌 범죄인은 적고 대개 정치범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주에 오게 되면 제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까지나 아주 대단한 지식인, 유교 지식인이고 정치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일단 머물게 되면 제주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기대하면서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산 게 대부분이었다. 그게 솔직한 얘기겠죠. 제주 유배인 중에도 중재인은 조정과 더욱 떨어진 정의와 대정현에 유배되는데, 그중 대정은 제주에서도 가장 먼 곳으로 중재인들이 유배되었던 곳이다. 제주도에서도 가장 바람이 더 세고 척박한 지역으로 상징되는 대정 지역에는 당대의 가장 비판적인 정치인들이 유배되었다.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가 유배되었던 대정읍 인성리에는 추사관이 만들어져 있다.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는 안동 김씨의 세력가로 1840년 윤상도 옥사 사건으로 대정연의 종신 무기수로 9년을 지내게 된다. 김정희는 대정에서 유배 생활 동안 많은 서적을 읽고 서도를 정진하였는데, 제주에서 완성을 본 것이 추사체이다. 추사체는 제주도 유배 산물의 절정인 셈이다. 당시 조선 최고의 학자로 일컬어지던 김정희의 제주 유배는 제주도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김정희의 제주 사회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여러 제자를 두고 교학에 힘썼다는 것이다. 강도선, 강기석 등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학통은 근대까지 이어진다. 그 유명한 세안도 역시
제주 유배 기간 중에 그려진 것이다. 바람도 센 대정의 풍경을 여실히 보여준 세안송은 대정 향교의 노송과 닮았다. 유배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유배 문화는 대정에서 방골의 정신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스탈과 밖에서 저항했던 한 말의 수많은 밀란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던 대정의 저항의식은 유배인들의 비판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유배 문화는 제주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유배온 50여 명의 지식인들 가운데 한 35명 정도가 대정 지역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 35명의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비판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대정 지역에 유배로 오게 되는데, 그러한 성향이 그대로 대정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제주 밀란에 적지 않게 많은 유배인들의 영향력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놓이게 되는데, 뭐 장두로서 직접 유배인 후손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유배인의 그 제자들이 그러한 역할에 동참하고, 그래서 특히 대정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 분리주의적 성향 혹은 이제 방골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향에 유배인들이 갖고 있는 비판주의적 정신이 아주 적절하게 전맥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유배지 인근 보성초등학교 입구에는 제주교학의 정신적 지주인 오연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동계정원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동계정원은 영창대군의 부당성 상소로 제주에 유배되었는데 현재의 귤림서원 오연으로 배양되어 있다. 오연 중에는 유배인으로서 동계정원 외에도 충항 김장, 우암 송시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귤림서원은 조선시대 제주 서원으로서 유배 문화와 학문을 승피하는 전통을 만든 제주 전통교육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제주도의 가장 영향력이 컸던 부분이 바로 교학 부분입니다. 특히 우암 송시열 선생은 당대 최고의 거유로서, 그다음에 충암 김정 선생은 조광조의 아주 개혁 정치의 오른팔로서, 동계정원 선생은 대정의 추사 김정희 선생이 못지않은 아주 독특한 당신의 학문적 열의를 보여주신 분으로서 세 분 다 제주의 유림들에게 상당히 상징이고 표징이었습니다. 오연단에는 서원은 감되었고 오연을 모신 조도석과 몇 개의 비문이 남아있을 뿐이다. 오연의 하나인 우암 송시열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큰 인물이며 노론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했다. 오연단 서쪽 암벽에는 중자와 주자의 학문이 쌍벽으로 서 있다는 뜻인 중주병립이라는 송시열의 필적이 새겨져 있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많은 시집을 남기기도 했다. 제주의 유배 문화가 남긴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제주에 관한 기록이다. 역사적 기록과 관련해서는 충암 김정 같은 경우에 제주 풍토록, 다음 수정사 중수관문, 특히 이 기록들의 경우는 당시 16세기의 제주도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김윤숙의 소금청사 같은 경우는 한말 제주도의 상황을 이제 자세히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유배인들, 그 외 유배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일기류 같은 것을 남긴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배일기,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문집류에 볼 것 같으면 제주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간혹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종 김효사화로 유배되었던 김정의 제주 풍토록은 제주 최초의 풍토지라 할 수 있다. 풍토록에는 제주의 다양한 풍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 초기 유배인들의 제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져 있다. 그의 기록에는
풍습으로 귀신을 몹시 숭상하며 무당이 많다. 신당이 300여 개에 이른다는 기록과 더불어 글을 아는 자가 드물며 인심이 거칠다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유배인들이 가졌던 지식인으로서 자만과 권위식도 짙게 배어나온다. 그 사람들이 남긴 약간의 문집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제주도의 풍습, 그다음에 제주도의 생활 이런 데 대해서 기록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들이 제주도 사람들을 한반도 말하자면 서울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별종의 인물처럼 묘사들을 하고 있고 교화가 안 된 인물로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제주도의 민간신앙, 이 신방을 중심으로 한 이 무속이 대단히 활발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좋지 않은 걸로만 썼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말 대유학자로 유림들에게 큰 존경을 받던 면함 최익현 역시 1873년 1년 3개월 동안 제주에 유배되었다. 최익현은 한라산에 깊이 매료되어 등정 길목인 제주시 방성문에 들려 마애명을 남기기도 했다. 방성문은 조선시대 여러 목사와 학자들의 마애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최익현도 방성문과 등영구 6자를 새겨 넣었다 전해진다. 제주시 연동 북제주군청 앞에는 면함 최익현과 제주의 유림 이기온이 만남을 기리기 위한 문현사 유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이설되었지만 문현사터에는 면함 최익현이 심은 나무가 고목을 이루고 있다. 최익현의 이정척사 정신은 이기온의 아들인 이용호에게 이어져 비밀 결사체인 지비계를 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다 할 활동이 드러나진 않지만 한일 합방으로 인한 망국의 아픔을 흰눈으로 덮어버린다는 조설대 유적이 지비계의 흔적이다. 조선 왕조 500년간 200명이 이르는 유배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제주에서 독특한 문화를 남겨왔다. 제주도 유배인들은 문명의 전파자로 때론 토착 문화의 파괴자로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제주의 유배 문화는 21세기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제주의 역사로 기록하고 제주의 관광, 문화 자원으로 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배인들에 대한 궁정과 부정의 평가를 넘어서 조선시대 제주는 유배 문화를 품고 역사를 이어온 전래 고도의 유배지였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